왜 수업을 쉬달라고 하는데, 이거 녹화를 눌렀더니 하하하고 한숨을 쉬어? 왜 그래, 나한테? 나한테 불만 있어요? 자, 봅시다. 오늘 파트는 가정법 파트입니다. 자, 가정법의 기본적인 그 원칙과 그것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하고 두 가지 걸 좀 볼 건데,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가정법은 기본적인 가정법의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죠?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그리고 가정법이 이렇게 if가 생략되어 있는 가정법, 요거 부분이 가장 기본이면서 우리가 여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가정법에서 나오는 문제들 위주 그 부류는 뭐 토익 시험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하더라도 여기서 가정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우리나라 말로 본의 아니게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쓰다 보니까 여기에 좀 사용이 되고 있지만 가정법 과거라는 건 과거의 표시를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 가정법이라는 문장을 쓸 때 거기에 쓰이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 쓰는 거야. 과거 일어나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과거 완료라는 거는 앞에 나온 과거와 마찬가지로 if라는 가정법을 썼을 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가정법 썼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동사의 시제가 헤드 플러스 pp인 과거 완료가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고, 혼합가정법은 들어가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랑 과거 완료랑 두 개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거, 짬뽕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if 없는 내용까지 잠깐 우리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시험에서는 이전 과목에서는 주로 이 가정법만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 단원에서는 이제 가정법 우리가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현재랑 미래라는 파트까지 다루게 됩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 자, 일단 1, 2단원의 맨 처음에 나왔던 부분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들 봤던 부분이에요. 많이들 봤던 부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들의 시험이 포인트가 되는지는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1번 문제에서는 지금 굵은 글씨 써진 거 있죠. would 뒤에, would는 웬만큼 들어가니까 succeed가 맞느냐? 아니면은 다른 단어에서 왜 succeeded 썼지? 자, 이것도 잘못됐네. 여기서는 ed가 아니고 동사 원형에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지워야 되겠네. 자, 간만에 나왔네요. 잘못 나온 거. 자, 이 부분을 제외한 여기 부분에 밑줄을 틀어놓고 이게 맞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 나와 있는 would 뒤에 have succeeded가 맞느냐를 물어보는 게 주로 시험의 가장 단골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은 각각에 쓰이는 동사가 시제가 일치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가정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 if란 말 쓰면 그 가정법이 들어가는 if가 들어가는 문장을 우리가 조건절 또는 부사절이라 그래요. 자, 그 절에 들어가는 동사가 과거형이 사용되면 당연히 그 뒤의 문장,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뒤의 문장도 역시 이거와 같은 뭐가 돼야 돼요? 시제를 일종의 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같은 가정법 과거라면.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 중에 우리가 가정법에 if를 사용하는 문장은 그 뒤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주절에는 반드시 조동사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라고 배웠죠. 자, 그런데 이 조동사가 앞의 문장이 역시 과거형이기 때문에 조동사도 과거형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알겠나? 그럼 조동사의 과거란 것은 can이라면 과거형인 could를 쓴다든가, will이라면 과거형인 would를 쓴다든가, may는 might라는 걸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여기까지만 해요. 더 변화는 있지 않죠. 왜?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조동사에도 과거형만 쓰면 되죠. 그래서 could나 would와 might 같은 형태를 쓰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갑니다. 얘가 이해되죠? 반면에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우리가 쓰는 내용, 다시 말해서 일단 if를 썼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문장의 동사가 head 플러스 pp, 이거 우리가 대과거라고도 부르고 문법에 나와 있는 그 명칭으로는 과거 완료라고 쓰죠.
과거 완료라고 쓰는 이 단어는 우리가 굳이 따지면은 과거보다 하나 더 넘어간 대과거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우리가 귀에 못이 박혀도 들었습니다. 그죠? 그럼 역시 이 if 문장의 동사와 뒤에 있는 조동사는 뭘 만들어야겠어? 같은 일치를 시켜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우리가 배웠던, 다른 색깔로 해야겠네. 과거형이라고 했던 거에 하나 더 과거로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would나 could와 같은 단어만 써버리면, 그리고 동사 원형을 쓰면 위에 있는 것과 다를 게 없죠. 그래서 하나 더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그 뒤에 have 플러스 pp를 쓰면 일종의 이것도 조동사의 대과거 형태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가정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문법 문제는 이 if를 쓰는 문장에 들어가는 동사와 그 뒤에 들어가는 조동사와의 시제 일치 부분을 얼마큼 맞추고 있고 알고 있느냐라는 그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문장, 만약에 she met him이란 말인데, 이건 우리가 가정법에 과거형이 들어갔다고 과거로 물어보는다는 건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신가요? 예전에 이거 많이 했었는데 굳이 여기다 적으면 이렇게 우리가 했죠. 이거 글씨가 좀 여기 안 맞네. 민폐네. 누가 민폐를 하세요? 여기다 하겠습니다. 요렇게. 운빈이었어? 자, 이렇게 있다 치면 우리가 사실과 그다음에 가정의 내용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 보다시피 이렇게 서로 내용이 반대가 됩니다. 가정은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써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한다면 가정은 너를 싫어한다라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만약에 비가 온다면 가정은 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런 식으로 서로 내용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 사실은 사실인데 현재 사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사실인데 과거의 사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현재의 사실을 우리가 가정으로 바꿔 쓴다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동사는 뭘 이용해서? 과거형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만들어진 이유가 이겁니다. 알겠죠? 반면에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가정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쓰려면 내용은 반대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제는 보다시피 과거형은 대과거의 형태로 문장을 한시 더 아래로 내렸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이렇게 쓸 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가정법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if라든가 우리가 뒤에서 배울 I wish라든가, 그죠? 또는 뭐 as if라든가 이런 등등의 이 문장 뒤에 붙는 사실이 아니고 가정입니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러한 문구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들을 써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게 가정법인지 알 수 있겠죠. 네. 자, 이러한 식으로 내용이 바뀐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은 여러분도 어차피 다시 들을 것이니까, 자, 돌아와서 그죠? 이 문장 같은 경우, 자, 아래가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보다시피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형인 could만 사용했죠. 뒤에 동사 원형 들어갔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굳이 as를 쓴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입니다. if를 쓴다는 거 이거는 가정입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바로 요 내용처럼 가정입니다 라고 할 때 과거를 썼다면 사실로 바꾸려면 뭐가 되겠어요? 현재형을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용이 서로 반대의 내용으로 쓰여야 된다는 것까지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보다시피 만약에 그녀가 그를 만났더라면이 아니고 만난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과거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된 문장은 사실을 바꿔 쓴다면 보다시피 뭘로? doesn't meet라는 시제는 가정법 쓸 때는 과거를 썼을지 몰라도 사실 바꿀 때 현재로 바꾸고 내용이 어떻게 서로 반대가 되겠죠. 긍정이면 부정으로. 자, 뒤에 부분도
could라는 조동사를 현재형인 can으로 바꾸고 보다시피 서로 내용이 반대다라는 걸 나타내는 뒤에 not을 써주시면 이게 사실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자, 요거 이해되시죠? 자,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돌려보게요, 내용을. 예.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라는 건 똑같은 형태입니다만 각각 들어가 있는 동사의 시제가 보다시피 had been, 그다음 뒤에는 would 뒤에 하나 더 과거입니다란 말로 have 플러스 pp를 썼죠. 자, 그럼 이것도 역시 뭘로 바꿀 때? 사실로 바꿀 때는 과거의 내용이니까 과거 완료니까 뭘로 바꿔야겠어? 과거로 바뀌죠. 아하. 자, 보인가요? 왜냐면 사실은 항상 가정의 내용보다 한 시제 위의 내용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대과거를 썼다면 사실로 바꾸려면 보다시피 과거로 바꿔야겠죠. 또 하나 긍정이기 때문에 부정으로 바꿔 쓰는 것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요, 사실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논란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왜 여기는 선생님 didn't employ를 쓰셨나요? 가정법에는 무조건 조동사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로 바꿀 때는 굳이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내용에 따라서는. 그냥 가정으로 바꿀 때는 조동사를 써서 집어넣는 게 우리가 일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넣지만 굳이 그걸 사실로 바꿨을 때는 가정법이 아니기 때문에 뭐 can이나 could와 같은 또는 will이나 would와 같은 조동사를 꼭 집어넣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보다시피 대과거의 내용을 단지 그냥 과거형으로 바꿨을 뿐이고 여기에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부정문을 쓰는 didn't employ him이라는 형태로 문장을 바꿔 쓴 겁니다. 자,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에 이제 마지막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를 하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완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뒤에는 뭡니까? 혼합가정법이죠. 혼합가정법이란 것은 두 개의 가정법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왜? 사실을 보면요. 자, 이겁니다. 앞에는 자,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 때문에 그 결과 뒤에 현재 어떤 사실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내가 어저께 학원을 빠졌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러면 학원을 오지 않았다라는 과거에 실제 일어났던 사실과 그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나가는지 모른다는 현재의 두 가지 사실을 공존할 수 있죠. 네. 그죠? 이 말은 아까 했던 가정법 과거, 가정법 현재는 그냥 모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전부 다 과거에만 있는 거야. 그렇죠? 네. 하지만 두 가지 시제가 다른 경우에 이게 사실이라면 보세요. 이거는 뭘로 바꿨을 때 이제 가정으로 우리 바꾼다면 뭐겠습니까? 과거의 사실을 가정법으로 바꾼다면 뭐가 되겠어요? 한 시 더 내려가야 되니까 대과거로 바꿔줘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앞에는 대과가 됐어.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다시피 뒤에는 현재의 그 사실을 가정으로 바꾸려면 뒤에 부분은 또 뭐가 돼야 돼? 뭐가 되겠어, 여기는? 과거형이 되겠죠, 과거형. 맞나요? 이렇게. 이 원리는 이해가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자, 잠깐 여기 정리하시고 읽어봅시다. 아니, 갈수록 얘들이 더러워져요, 점점. 자, 더러워집니다. 자, 여기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거 보세요. as를 썼던 내용은 이게 지금 사실이죠, 사실. 예. 자, 사실. 내용 봤더니, 여기는 이렇게 우리가 근데 혼합가정법 쓸 때는요, 반드시 철칙이 있어요. 이게 혼합가정법인지 아닌지 모르면, 두 개를 섞어야 될지, 시제를 아니면 똑같이 써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그죠? 그럴 때는 혼합가정법은 이렇게 반드시 하나는 과거입니다. 하나는 지금입니다라는 시간의 차이를 구분해주는 뭐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반드시 쓰입니다. 알겠어요? 뭐 last night이든 yesterday든 뭐 then이라든가 then은 그때란 뜻이지. 이런 식으로 한 시제 과거,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습니다라는 말로 쓰이는 그런 단어들이 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반면에 지금은 지금이란 말로 확실히 넣어줘야 되겠지. 그래야지 두 가지의 문장이 서로 다른 시제라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 내용 봤더니
자, 지난 밤에 비가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죠. 자, 지금 로드는요, 슬리피란 말은 뭐야? 슬리피. 아주 미끌미끌한 거죠. 슬리피하지 않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거는 지금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각각 뭘로 바꿔야 돼? 위에 나와 있는 가정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은 if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될 것이고 The road is not sleepy now라는 이 부분은 그 가정법의 뒤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거에 그 룰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쪽은 보다시피 뭐기 때문에 과거의 부정문이죠. 이걸 우리가 뭘로 바꿀 때? 가정법 바꿀 때는 뭘로 바꿔야 돼요? 잠깐만요. 자, 내용 봅시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요, 과거에 지난밤에 비가 오지 않았었다라는 내용을 가정법으로 바꿔 쓰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 더 과거로 내려가야겠지. 네. 또 하나 내용도 반대가 되니까 이건 부정문이니까는 여기는 긍정이 쓰이겠지만 그렇죠. 들어가는 시제는 대과거가 돼야겠죠. 그죠? 대과거를 나타낸단 말은 위에 나온 것처럼 뭐야? 헤드 플러스 pp를 사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게 가정법인 거야. 자, 반면에 뒤쪽은요, 우리가 이 가정법 만들 때 그 공식들 보면 전부 다 뒤쪽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조동사를 썼죠? 그죠? 전부 조동사를 이용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혼합가정법도요, 뒤쪽 부분은 여기는 물론 뭐기 때문에 현재형 부정이죠. 그런데 바꿨을 때는 조동사를 안 넣을 수가 없어요. could나 would나 뭐든 다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뭘로서 과거형 부정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과거형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동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나 아니면 could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정이니까 아이고 왜 부정을 썼을까? 그래요? 앞에가 부정인데 뒤는 긍정이 되겠죠.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세요? 다 잠에 취해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would not이 아닌 would be sleepy now라는 형태로 쓰시면 되겠죠. 자, 이해됩니까? 네.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따로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내용이지만, 자, if가 쓰입니다. 가정법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정법의 현재형, 과거형, 과거 완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법에 이 if를 뭐 한다면, 만약에 생략을 한다면 어떻게 문장이 이루어질까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 이걸 생략을 이걸 그대로 놔둬버리면 이 문장이 가정법인지 아니면 그냥 문장 평서문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치를 하나 합니다. 어떤 장치를 하느냐? 이렇게 가정법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빼버렸다 세면 if를 뺀다면 뒤에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요?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가. 도치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도치가 있지만 여기에 쓰인 도치는 마치 무엇과 마찬가지로 의문문 방식의 도치를 사용합니다. 자, 머릿속에 우리가 도치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주어 동사 자리만 바꾸는 도치도 있고 의문문 형태로 바꾸는 도치도 있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의문문 형태로 바꾸는 도치를 따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뺐을 때 의문문 도치가 일어난다 했나? 전치사인가요?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건데, 전치사나 부사는요, 강조해서 앞으로 바꾸면 동사가 주어 자리만 바꾸면 됩니다. 비동사든 일반 동사든. 그런데 화가 나네요. 아는 사람이 없네요. 응? 동사. 자, 뭐였냐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정어 강조죠. 부정을 줬어야지 당연히. 다 틀렸어. 안 먼저 써야지. 부정어라는 거 뭐야? little. 가만히 있는 스타일. 그 다음에 rarely. 뭐라고?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no sooner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등. 너 순아. 그리고 우리가 only는 사실은 부정어는 아니지만 only까지 이 부정어 강조에 들어간다 했어요. 이렇게 부정어를 강조 앞에 빼면 뒤에도 도치가 일어나는데 이 도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문 형태의 도치입니다. 의문문 방식의 도치라는 것은 비동사인 경우 비동사 그대로 쓰고 일반 동사일 때는 만약에
뭐야, 현재 과거형이면 뭐야, did 뭐 이렇게 써가지고 문장을 쓰거나, 그다음 조동사 헤드 플러스 pp면 헤드를 앞으로 보내고 뒤에 주어 뒤에 pp를 쓰는 이런 형태로 바꿔 쓰는 걸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should가 들어가 있다. 조동사가. 그럼 should를 앞으로 빼면 되죠. 의문문하고 똑같아요, 형태가. 알겠나? 네. 그 부분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파트고. 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미래라는 게 존재를 한답니다. 자, 이거는 보다시피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현재의 내용을 쓴다는 게 아니고 if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는 동사가 현재형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에 대해 쓴다고 그랬는데 그 가정법 현재는 뭡니까? 미래입니까? 자, 그럼 가정법 현재는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면 현재니까 미래입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쓰느냐?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과거는 현재의 사실에 대해서 쓰죠. 맞나? 현재의 사실에 반대되는 말을 쓸 때 쓰죠. 근데 가정법 현재는 어떤 경우냐? 일단 첫 번째, 미래의 내용을 쓸 때도 가정법으로 쓸 때 씁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는 현재인데 우리가 불확실한 이러한 현재형의 내용을 가정으로 쓸 때는 가정법 현재를 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겁니다. 미래는 아직 안 왔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현재형으로 쓰는 거 당연하죠. 한시에 내렸으니까. 근데 왜 현재형인데 현재형을 씁니까?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들은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현재의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바꿨을 때 사가죠. 만약 네가 잠이 온다. 나는 잠이 온다. 만약 내가 잠이 안 온다면 이런 식으로 정말 알고 있는 사실을 쓰는데 불확실한 사실은 이겁니다. 지금 어딘가에가 누군가 자고 있을 사람이 있겠지. 근데 우리가 100% 확실할 수는 없어요.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저기 건너편 건물에 지금 이 시간에 잠이 와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이건 내가 100% 확신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물어보지만 이거는 지금 미래 얘기입니까? 아니죠. 지금의 얘기죠. 네. 이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100% 레알. 진짜 이야기만 났을 때 그거를 바꿀 때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런데 가정법 현재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미래는 당연히 우리가 안 일어났으니까 모르니까 불확실한 거고 현재 사실조차 뭐인 경우 알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가정법 현재를 사용합니다. 알겠나?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제는 가정법 미래라는 사실 가정법 미래라고도 쓰지만 그냥 이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월투 구문이라고 씁니다. 뭐냐면 가정법 미래라는 것도 뭡니까?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형으로 씁니까? 뭐 이상한 소리입니까? 이거는 만들다가 아마 이걸 쓴 것 같은데 자, 쉽게 말해서 가정법 미래라는 건요 그 문장에 동사가 if 동사가 미래형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보다시피 should를 쓰거나 were to를 씁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미래에 관련된 가정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hould는 2%, were to는 0%.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내용들, 미래에 일어날 내용들은 가정법 현재를 씁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돈벼락이 떨어진다면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네. 또는 만약에 뭐 내일 무슨 뭐 전쟁이 난다면 날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뭐 도란프하고 정은이하고 갑자기 열받아 싸워서 핵 반추 눌러버려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뭐 0.몇 %도 있겠죠. 이런 식. 그러니까 정말 황당무계하거나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나타낼 때 우리가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그런 미래의 사실을 쓸 때는 가정법 현재를 쓰지 않아요. 뭘 써? 여기처럼 should 또는 were to를 집어넣어서 가정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정법 미래라고 배우는 should, if 뒤에 should를 쓰는 문장 또는 if 뒤에 were to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이러한 가정법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미래를 가정을 한다는 의미를 쓴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실제 문장에서 독해서 안 쓰이냐? 쓰여요.
그리고 거기 있을 땐 저 선생님도 이렇게 배웠는데 막상 쓰다 보면 될 법한 얘기도 should나 were to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그 글을 쓴 사람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썼을 겁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무슨 왜 오늘 이렇게 피곤해하지? 자, 이런 식으로 가정법 미래형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보다시피 가정법 현재라는 것은 if 뒤에 동사의 현재형을 씁니다. 그리고 조동사도 역시 현재형을 씁니다. 그죠? 그런데 가정법 미래라고 우리가 배웠던 실제 일어날 수 별로 없는 그러한 일들을 다룰 때 쓰는 가정법에는 if 뒤에 should를 쓰는 문장이 있고 if 뒤에 were to라는 거. 그런데 이 중에서 더 황당무계한 걸 쓸 때는 were to를 씁니다, 보통. 정말 순수한 가정이란데.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뭐냐? should를 쓰는 경우는요, 우리가 뒤에 문장의 조동사는 우린 책에서 나와 있지만은 과거형도 가능하고 현재형도 가능하다. 이 말은 이 자리에는요, should를 쓰는 경우는 can을 쓰셔도 되고, could를 쓰셔도 되고, 뭐 will을 쓰셔도 되고, would를 쓰셔도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부분에. 그리고 were to는 보다시피 were가 뭐야? 과거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조동사에는 반드시 과거형인 뭐 could나 would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철칙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우리가 했고요. 마음 같아서는 더 나가고 싶은데 뭐 자매하고 뭘 하겠어요, 이래갖고. 네, 그러죠. 아, 자, 여기까지 일단 나가고. 네, 다음 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요. 여기다 하고 방송 한번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네. 알겠냐?